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3-1 지구와 달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내용은 이제 지구와 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뭐냐면 지구에서 본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 그 전에 지구의 크기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크기는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하늘의 천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보는 게 요번 수업입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크기를 처음 측정한 사람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제 되게 좀 신기한 사람이기는 한데, 지구가 구형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지표면은 되게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게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두 가지의 가정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크기를 측정할 때 보면 요거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에 대한 것도 그리스 시대 때 많이 연구가 됐었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막대기 두 개를 꽂았어요. 막대기 두 개를 꽂아서 했는데, 이 막대기 두 개를 꽂은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하고 시에네, 이렇게 두 개 도시에다가 이제 꽂았어요. 이렇게 두 개 도시에다가 이제 막대기 두 개를 꽂아서 하나는 이렇게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즉 그림자가 없고, 하나는 이제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 이 그림자 끝에랑 막대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도를 재고 이 각도가 이제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구 중심 기준으로 해서 엇각으로 이제 같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림자 끝에 하고 막대 끝 그리고 이 막대가 이루는 이 각도가 여기 중심각이 되도록 엇각으로 잡은 다음에 이 중심각과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 각도와 여기 거리 해가지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림자 끝과 막대 끝 그리고 막대 사이의 요 각도와 요 거리, 요 각도가 여기 중심각이랑 같으니까 요 중심각 그리고 요 거리를 이제 비례를 하는 거죠. 둘레하고 360도가 비례하고요. 요 거리와 중심각이 비례한다 라고 해서
2파이 r 대 거리 r은 360도 대 중심각 해가지고 구했어요. 지구 반지름을 구했고, 오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차가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선생님 기억으로 오차가 한 10% 정도. 오차가 한 10%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오차 원인이 되게 중요해요.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생기는 오차의 원인. 이 오차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즉 가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생긴다. 또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요 L, 즉 두 도시 간 거리 측정의 오차, 요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각도 측정의 오차. 이게 측정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잖아요. 정밀하게, 아주 엄밀하고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의 오차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는 해요. 적도 쪽이 약간 좀 찌그러져 있어서 아주 완벽한 구형은 아니고 약간의 타원형이기는 해. 타원형이기는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오차죠. 기술의 오차. 1번은 실제적인 오차고 2번은 이제 기술의 오차. 그러니까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은 요 두 가지, 즉 가정이랑 요 오차 원인,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거가 체크가 되지 않으면 아마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에 틀릴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관계식 있죠? 지구 둘레 구하는 관계식, 요 비례식도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데, 달의 크기 측정도 이제 비례식 하는 거예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여기 종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 구멍 안에 달이 꽉 차게 보는 겁니다. 달이 꽉 차게 보고 나서 내 눈으로부터 종이까지의 거리와 이 종이 구멍의 크기의 비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구멍 크기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 대 달의 크기,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돼요. 요거랑 비례식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얘네 둘 자리 바꾸면 똑같아요. T 대 L은 이렇게, 어차피 비례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항의 자리만 바뀌어 있다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걸 알아야 되고, 지구의 크기 측정과 달의 크기 측정 이 두 가지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이용한다 라는 거 잘 알아서 다시 한번 복습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 이거 이제 볼 건데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자전 방향 선생님이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구 자전 방향. 기본적으로 이제 서에서 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요. 남쪽을 보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고 방향을 잡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냥 사방위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위로 얘기를 하면 서에서 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일주 방향은 반대겠죠. 북쪽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를 하고요. 남쪽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일주를 하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잘 체크해 둬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 과거에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과 별의 일주 방향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 이 서에서 동이라는 게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남쪽 하늘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전 방향이고요. 그럼 이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별, 천체의 일주 방향은 북쪽을 바라보면 자전 방향과 반대인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를 하고, 남쪽 하늘을 보면 반시계 방향의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일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별의 일주 운동은 항상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죠. 태양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고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요게 이제 우리 북반구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동쪽 하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차 함수 기울기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지고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동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이제 1차 함수 기울기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지고, 서쪽 하늘은 기울기 음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쪽 하늘을 딱 바라봤을 때 동쪽에서 쫙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하늘에서는 거의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평이라기보다는 약간 둥근 원의 일부분 형태로 이제 남쪽 하늘에서 돌고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 하늘로 이렇게 원의 일부분 형태로 회전을 하고요. 북쪽 하늘을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일주 방향이 북과 남이 반대잖아요. 북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을 하는데, 여기 중심에 원으로 회전하니까 여기 당연히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 두고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24시간에 360도를 회전을 해야 되죠. 24시간 360도 회전이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 각도 있죠.
여기 각도가 뭐 30도다 라고 주면 2시간 간격으로 체크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뭐 45도다 그러면 3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 관찰을 했다 라고 여러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별이 하루에,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360도 도니까 1시간에 15도씩, 그래서 15도의 배수로 보통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을 관측했는지 여러분 당연히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공전. 지구는 이제 스스로 자전을 하기도 하고 태양 주변을 이제 공전을 하기도 해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해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건데, 왜냐면 이제 태양계를 내려다보냐 올려다보냐에 대한 기준점을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북쪽을 봤을 때 남쪽을 봤을 때가 구분이 돼요.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체크를 해주는데, 공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전은 그냥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만 체크를 해두면 됩니다. 지구의 공전은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별자리가 변하죠. 별자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매일 봤을 때는 크게 변하는 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약 15일에서 뭐 30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 보면 별자리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동한다라는 게 보여요. 밤하늘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 보면 별자리가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연주운동. 이거는 이제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별자리 값,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우리가 관측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구상에서 관측을 할 때는요,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잡거나 뭐 자정을 기준으로 잡거나. 근데 자정을 기준으로 잡으면 태양의 위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해가 질 때를 고정으로,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이제 별자리를 보게 돼요. 해가 질 때를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요 얘기는 별자리가 고정돼 있을 때요. 별자리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별자리의 위치를 계속 똑같은 위치로 보면, 별자리 위치를 똑같은 데로 보면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시간을 고정, 즉 해를 고정시키면, 해가 질 때라는 시간을 딱 고정시켜 놓고 보면, 해가 질 때를 보통 우리가 저녁 6시로 잡거든요.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죠. 저녁 6시, 그러니까 18시. 18시를 기준으로 해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봤을 때는 별자리는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태양을 고정시켜 놓으면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겠죠. 요 방향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느냐, 동쪽 하늘을 보면 여기 태양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동쪽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통 이제 이 간격이 15일 또는 간격이 30일 간격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별자리가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잠깐만. 이거는 해가 뜰 때겠네.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동쪽 하늘 기준으로는 별자리가 이렇게 떠오르고요. 여기 이제 해가 이렇게 있는 서쪽 하늘, 해가 질 때 서쪽 하늘 기준으로는 별자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보이는 방향은 일주 방향이랑 똑같아요. 일주 방향이랑 똑같은데, 일주는 1시간당 15도씩 움직이는 건데, 공전, 즉 연주 운동은 15일 간격으로 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바퀴 태양이면 365일 동안에 360도를 도니까 하루에 약 1도 정도 돌아요. 그러니까 1도 도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15일 간격으로 15도 움직이는 거를 보통 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방향 여러분 진짜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는 우주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이제 별자리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또는 해가 질 때, 보통은 이제 해가 진 뒤에 서쪽 하늘을 많이 보는데, 아니면 해가 뜰 때 동쪽 하늘도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서쪽 하늘에 해가 딱 질 때 별자리의 위치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 매일매일은 눈에 띄지 않지만 15일이나 30일 간격으로 보면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여요. 한 15도 30도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별자리의 움직임을 본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했고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한 번은 다 했어요. 또는 미리 예습을 통해서 보고 선생님의 강의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강의를 더 수업 시간에 넣어줄 건데, 강의를 넣기 이전에 여러분이 예습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를 한 후에 복습을 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제대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 지구의 공전, 그러니까 요 태양의 연주 운동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별자리가 변하고요. 황도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태양이 이동하는 길,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그 길에 있는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그 길에 있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달라지는데, 이 황도 12궁을 보고 우리가 달을 체크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1월에는 1월의 별자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1월의 별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태양 뒤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월의 별자리가 태양 뒤에, 즉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는 7월의 별자리가 어디에 언제 보이냐면 자정의 머리 위에서 보인다. 1월에는 7월의 별자리가 자정의 머리 위에서 보여요. 그럼 2월은 8월의 별자리가 보일 거고, 3월은 9월의 별자리, 이런 식으로 6개월 차이의 별자리를 보게 돼요. 6개월 차이의 별자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대로 다 봐두시고,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월에 3월 말고 5월에는 자정의 머리 위에는 11월 별자리가 보이고요. 동쪽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일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2월의 별자리가 보이고요. 서쪽 하늘은 8월의 별자리가 보인다.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두면 되느냐? 5월에는 자정 머리 위에는 플러스 6을 하면 되고요. 동쪽 하늘에는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고, 서쪽 하늘에는 플러스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은, 따지고 보면 동쪽 하늘은 플러스 9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원래는 그냥 플러스 9를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그냥 빼기 3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시 5월에 자정에는 머리 위에 플러스 6을 한 11월 별자리가 보이고요. 자정의 동쪽 하늘에서는 2월 별자리가 보여요. 2월의 별자리. 그리고 자정의 서쪽 하늘에서는 8월의 별자리가 보입니다. 아마 자정에 대한 얘기가 문제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 그러면 자정이 아니라 해가 질 때라든지 아니면 해가 뜰 때라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봐야 될 게 많고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 요것만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5월이든 언제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3월이면 동쪽은 12월의 별자리가 보이고, 6월의 별자리가 보이고, 9월의 별자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몇 월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자정의 머리 위는 6 더하면 돼요. 자정의 머리 위는 6을 더하면 되고, 자정의 동쪽 하늘은 3을 빼면 되고, 자정의 서쪽 하늘은 3을 더하면 돼요. 그때의 별자리가 보인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건데,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지구의 공전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한번 잘라서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잘라서 주고요. 그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는 선생님이 두 번째 강의로 해서 선생님이 짧게 좀 더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연히 복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건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복습 잘 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